학생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밤인데 도대체 이걸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나 했더니 당시 초등학교 입시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중학교 뭐 서울 뭐 중학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교 입시에 학생들이 뭐 정말 10% 정도의 그 잘하는 아이들만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밤에 늦게까지 뭐 학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데를 다니고 공부를 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밤에 늦게 집에 가는 그 버스에 탔는데 그게 공교롭게 기차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망함으로써 그때 이제 이야기가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니 중학교를 좀 쉽게 들어가게 하자. 그럼 그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했을 때 학교 부족이 있구나 라고 해서 학교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즙 사건의 문제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64년도 12월 7일에 18번 자연 과목 입시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엿을 만드는 순서를 차례대로 적어 놓는 것이다. 1. 찹쌀 1kg가량을 물에 담갔다가 이것을 쪄서 밥을 만든다. 이 밥을 물 3리터와 엿기름 160g을 넣고 잘 섞은 다음에 이것을 엉성한 삼배주머니로 짠다. 짜낸 국물을 졸인다. 위 3과 같은 일에서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지금 예제가 원래는 그래서 엿기름 그러니까 뭐죠? 보리 쌍난 보리죠. 아시죠? 쌍난 보리. 그 엿기름은 몰라요. 사람들이 엿에서 기름이 나오냐 요즘 학생들은 그러는데 싹이 튼 보리. 그걸 이제 그 엿기름을 거기서 이제 그 설탕이나 아니 설탕은 아니고 엿을 만들 수 있는 그 성분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정확한 건 이제 그 유도한 거는 엿기름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그거를 거죠. 유도하기 위한 그게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문제가 이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입시가 과열될수록 그리고 경제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될수록 그 문제에서 한 문제로 당락이 그게 이제 인원이 많아지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그 어머님들끼리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다면 그 무즙을 썼는데 떨어진 그 어머니들이 이제 다 모여서 모여가지고 무즙으로 이제 엿을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돼요. 그리고 됐던 거예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제 교육부 앞에서 직접 이제 무즙을 넣어 만든 엿을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하면서 이제 항의를 했던. 그때 나온 유명한 단어가 엿 먹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즙 파동이라고 해서 결국 1, 4번이 다 맞는 걸로 다 맞는 걸로 되면서 이미 나왔던 당락이 다시 이제 재집계가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라고. 그러니까 이때가 64년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스물스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이건 정통한 소식은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당시 대통령의 아드님이 굉장히 입시에 힘들게 중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좀 편하게 풀어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실제로도 그때 과외는 불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나 이제 암행으로 사촌 오빠 막 그런 식 이제 공부 봐준다라는 건 못 잡는데 생판 남이 애들을 모아서 돈을 받고 과외를 시킨다 그러면은 막 바로 이제 잡혀 들어가고. 중요한 거는 청와대에서는 그 과외를 하고 계셨고 자제분들은 과외를 하고 계셨고 영부인께서 우리 애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막 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정도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 과외가 막 성행을 할 정도로 문제가 됐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리고 이때 더 그 우리나라의 그 왜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 예, 그 정말 우리가 물자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인재를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입시 과열이 이미 뭐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많이 뭐 되진 않았어도 그 당시까진 아직은 그 신분 고착화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아직 희망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공부 잘하면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어느 정도 그 실생활은 어떤지 몰라도 그래도 요즘에 비해서는 약간 수평 이동이 공부에 따라서 약간은 지금보다는 괜찮았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분 이동이.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내가 이제 그 계층을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좀 안타깝지만은 현상 유지 공부를 잘했어. 어디 취직 정도. 근데 옛날같이 뭐 자수성가 그런 것까지 뭐 어쨌든 뭐 넘어가죠. 이거는 뭐 슬픈 얘기일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이제 생긴 것이 일명 뺑뺑이라고 하는 저희가 여기 안에 밑에 구슬 같은 게 들어 있는데 이걸 안 보고 봤었으면은 저 물레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손잡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로로로 해갖고 구슬이 나오면 예를 들어 지금 1번이다. 그럼 이제 저는 1학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그 화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경계면이 지금 현재 여기 그 중랑구와 동대문구 그리고 약간 종로구 쪽도 1학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 노원구 뭐 이쪽은 아직 없었을 때지만 이쪽 지역이 1학군이었고요. 그다음에 반대 우리가 일명 서대문구 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2학군. 지금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성동 해가지고 여기 그 저희 강동 뭐 했던 뭐 요쪽 지역이 이렇게 3학군 이렇게 4학군까지 이렇게 학군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8학군이라는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서울이 커지면서 학군도 좀 더 많이 쪼개져서 그 학군을 분리했을 때 이제 강남이 이제 8학군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군이 나눠지기 전에는 정말 그 학교를 썼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중학교 무슨 중학교에 지원합니다라고 대학에 지원하듯이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그 사는 것 중심에다가 그리고 학군 나눠가지고 이거 그 제비뽑기 나오는 대로 그 학교로 가야 한다라고 이제 배정을 해준 거죠. 그 전에는 그래서 그 영향이 되다 보니까 웃기는 게 그거예요. 전에 그 시험 봤었을 때 명문학교가 있잖아요. 시험 봤을 때 명문학교는 뺑뺑이가 돼도 명문학교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몇 학번 이전은 시험을 봐서 들어온 똑똑한 선배들 몇 학번 이후는 그냥 뺑뺑이 돌아서 온 그냥 그 뭐랄까 평범하다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뺑뺑이로 들어온 학년이죠. 학년인데 그래도 어쨌든 명문이라는 건 이어지는 좀 이상한 그 문화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지도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지금 저희 미디어번이 있는 데는 아마 면목동 이쪽 주변 같은데요. 보다시피 여기 저희 중랑구의 망우동에도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모이거든요. 이렇게 학교에 뭐 사립 중학교들 이 대거 생기게 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69년도예요. 그래서 뺑뺑이가 일반화되면서 중학교가 대거 필요해서 한꺼번에 학교 여러 개가 생기는 시절이면서 이때 뭐 중학교라든지 뭐 이 장안중학교라든지 여자 학교로는 해원, 뭐 송곡 그다음에 이 영란 뭐 이런 식의 학교들이 한꺼번에 이때 생기게 되면서 저희 그 동대문구 쪽에도 전농중학교, 동대문중학교, 전일중학교 이러면서 한꺼번에 학교가 따다다다다다다 생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 인구 줄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게 그 인구가 뭐랄까 출산율이 높았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때 저희가 청량리 편 할 때 인구탑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갑자기 75년도에 동대문구 인구가 96만인가? 그때 저희 지금 중랑구 인구가 지금 38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인데 동대문구 인구가 96만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해에.
이렇게 인구가 많으니 네. 얼마나 학교가 한꺼번에 많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때 이제 막 그 급하게 만든 학교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인원이 줄면서 폐교액이 나오고 그러고 있죠. 지금 이 시절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전농동이라는 시립대를 주변으로 희경초등학교가 그래도 가장 먼저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희경동하고 관련된 희경의 명칭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희경초등학교, 중학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희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희경원에서 들어왔는데 왕릉은 기본적으로 왕과 왕비의 묘를 왕릉이라고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묘로 되는데 그 외에 원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제 세자와 세자빈이라든지 지금 여기 수빈 박씨처럼 이제 나중에 왕의 어머니로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 끝에 이제 원으로 이름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보다시피 조선의 정조 임금의 후궁이면서 순조의 어머니세요. 그래서 이분의 그러니까 묘소 자리가 이제 희경원이었고 그 희경원의 이름을 따서 희경리라고 하는 이제 마을이 있다가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로는 희경중학교고 희경중학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요 비석이 여기 이곳은 희경원이 있었던 터입니다. 그럼 묘는 이장되고 비석만 그렇죠. 남는 거죠? 예. 근데 그 땅 전체는 다 희경원이다. 그렇다면 그 바운더리를 구성을 해보면 지금의 그 위생병원 아시죠? 네. 삼육병원으로 바뀐 거기 땅 전체가 다 이 수빈 박씨의 묘소 땅이었다 추측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조선왕조가 500년 더 돼가지고 1000년 채웠으면은 그 남은 땅이 있었을까요? 뭐 전국의 묘소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네네. 지금 보다시피 정조라고 하는 왕이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조를 중심으로 이제 두 분의 부인이 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보다시피 중년이 아니에요. 그죠? 네, 무슨 그러니까 성씨 빈이잖아요. 그렇죠. 빈의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무뇨세자. 우리가 일명 드라마상으로는 동이라는 드라마로 유명한 그 분이 이제 의빈 성씨라면 그 무뇨세자가 안타깝게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한동안 길게 아들이 없어요, 정조가.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나머지 이제 아버지의 왕릉을 이제 화성으로 수원으로 옮기면서 거기 바로 앞에 이제 그 왕릉을 지키는 이제 용주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면서 그 김홍도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들이 생길까 이러면서 아니 그거를 그 화가한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사의 불화 같은 거를 그려서 그 마음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용주사의 이제 불화를 김홍도가 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면을 본 다음에 김홍도도 안타깝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불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 김홍도도 아들이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정조의 또 다른 부인한테 수빈 박씨 사이에서 순조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의 이제 23대 왕이 이제 탄생하게 되시면서 이 순조 임금의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경기도 양주 땅이었거든요. 양주의 배봉산, 우리 배봉산 잘 아시죠? 아까 나왔던 거기. 네네네. 그 배봉산. 그때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고 양주였던 거죠. 그 땅 자리가 원래 누구의 묘소였냐면 사도세자. 저희가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그러니까 왕도 안 하셨지만 나중에 왕으로 이제 추존이 되는 왕이지만 이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비극 중에 비극이고 그분의 묘소가 배봉산 자락에 있었어요. 배봉산에. 그러니까 지금 배봉산은 사도세자의 옛날에 영우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 화성으로 옮기신 거죠? 그렇죠. 정조가? 그렇죠. 정조가 옮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순조를 낳으신 이 그 수빈 박씨의 묘소를 지금 희경원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그 근처에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곳은 그때 철종 시기에 풍수상 불길하다.
이런 얘기가 자꾸 있다 보니까 지금 남양주 진접이라고 있어요. 네. 뭐 저희 살고 있는 중랑구랑도 멀지 않는데 네, 가까울 것 같아요. 예, 그쪽으로 이제 수빈박 씨의 묘소는 옮겨지고 지금 이제 화면 속에는 이렇게 휘경원터 해가지고는 이제 그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이 학교 관내에 이런 모습만 있고. 그럼 오른쪽은 뭐예요? 예, 오른쪽은 방금 말씀드린 진접에 있는 옮긴 휘경원 전경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사실 뭐 이런 장면은 드론이 찍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보통의 왕릉하고 다른 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앞에 봉분이 위쪽에 있는데 봉분 앞에 왕릉이라면 여기 문인석, 무인석 뭐 성마가 요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2명이 있고 여기 2명이 있는데요. 2명이 있고 또 이 갑옷을 입은 장군이 또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이기 때문에 왕릉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고 소박하게 되어 있고요. 정자각을 중심으로 홍살문까지. 그래서 하늘에서 여기 아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왕릉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요즘에 혹시 청와대가 문을 열었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또 한 가지 재미나는 거는 이렇게 이 대비마마가 되셔가지고 아들 즉위를 보는 후궁. 이게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그 대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이 이제 뭐 중전을 하셨던 분이 대비가 되거나, 그렇죠. 예. 그런데 후궁으로서 아주 유일하게 대비가 됐고, 두 번째로는 아들이 즉위하는 장면을 몸소 볼 수 있던 가장 행복한 부인이 이 수빈박 씨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청와대 바로 옆에 청와대 그 영내거든요. 청와대 안에 육상궁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의 왕들의 어머니. 근데 그러니까 중전마마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후궁인데 아들이 왕이 된 경우가 있어요. 장희빈 같은 사람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한제국 때까지를 대충 하면은 7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그분들만 따로 우리 사당을 꾸렸어요. 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의 사당은 종묘가 있는데 종묘는 왕과 왕비가 같이 계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왕비는 왕비였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의 사당으로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 가보신 분들은 육상궁까지 이렇게 세트로 관람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관람할 수 있는 모습이다. 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이제 수빈박 씨와 어우러진 간단하고 재밌는 만화 컷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폭우로 인생이 바뀐 수빈박 씨였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여기 중랑천은 정말 이 폭우나 비하고는 떨어질리야 떨어질 수가 없이 동대문구, 중랑구는 허건날 홍수가 이제 너무너무 자주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수빈박 씨 자체가 여기 보다시피 물난리로 혼사를 치르지 못하게 된 이제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 아니 왕잉의 혼례인데도 이렇게 혼사를 치르지 못하게도 되네. 아니 근데 저 시대는 이해를 해야죠. 아니 물난리가 나가지고 백성이 그러는데 어디 그 왕이 그 혼례를 그 크게 하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하들이 그랬죠. 신하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지금 물난리 하는데 지금 혼례를 치르시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실 때입니까라고 하면서. 눈이 좋으시니까 저 작은 글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디 작은 글씨요? 예, 수빈박 씨는 순조를 수빈박 씨는 1790년에 순조를 그 뒤에 숙사농조를 낳았다. 수빈박 씨를 아낀 정조는 그녀의 친정에 선물을 보내는 것은 물론 직접 안부 편지를 써 보내기도 했다. 수빈박 씨는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보위에 오른 뒤에도 대왕대비 김씨와 해경궁 홍씨, 왕대비 김씨를 성심성의껏 봉양하여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 수빈박 씨는 순조 22년 서기 1822년에 세상을 떠나 휘경원이라는 묘호를 받았으며 경우궁에 재양되었다. 네, 지금 화면 속에 아주 작은 글씨도 아주 눈이 좋아서 잘 보시는데요. 지금 가까운 게 안 보여요. 네, 마지막 그 장면이 이제 그 나중에
저기 청와대 관내에 있다는 경우궁입니다. 네. 예, 별도로 저렇게 멋지게 집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숙소농주가 나오시죠. 네, 숙소농주. 혹시 숙소농주? 이 동네에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숙소농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름만 하긴 이름만 같을 수 저희 있으니까? 숙소농주는 중랑구에 있는 숙소농주 묘의 그 주인공은 왕의 부인이었죠. 근데 저기는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동시에인데 요 신문적인 것도 부인과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고려시대까지는 왕의 부인을 옹주라고 하는 명칭을 썼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좀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정조가 이 장모님한테 편지를 써줘서 안부도 보내기로 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한자 글씨기도 했지만 정조는 한글로도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낸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이고, 여기 보다시피 해경궁 홍씨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살아계세요, 요 시기에. 그러니까요. 지금 모셔야 될 게 대항대 김씨, 해경궁 홍씨, 왕대비 김씨. 예, 기본 세 분을 이분이 또 모시고 나중에 아들이 왕이 되는 걸 보고 또 하나 자기가 데뷔까지 하고. 괜찮죠, 이 정도면? 사도에서도 보시듯이 내명부 이제 그 데뷔부터 해가지고 막 밑에 그 모여 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잘못했다고 이제 그 종아리 때리고. 그러니까 요 시절엔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순조는 굉장히 행복한 왕이었을 텐데, 단종 같은 경우 공교롭게 한 분도 살아계시질 않아요.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고, 뭐 위에 그 세종의 저기 부인 같은 경우도, 심씨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고. 경변이 있을 때 그 적극적인 목소리까지는 아니어도 지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균형을 세워줄 수 있는 균형추가 될 수 있는데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저희가